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 지금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2차 전지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무료로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2023년 증시 대폭락의 우려감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때 타이밍에 전력 투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러시아 무장 반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신에서는 푸틴의 입원이 실각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 20년 만에 러시아에서 최악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석유 가격 같은 경우도 폭등을 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에너지 대란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었는데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에너지 시장이 다시 한번 발작할 수가 있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의 명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현재 지금 5월달, 6월달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5월달, 6월달에 굉장히 랠리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포모 랠리다. 이 포모라는 단어가 이제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폭등 시기 때 마치 이제 벼락거지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 시기 때 내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순간에 그냥 자산적으로 거지가 되어버릴 수가 있겠다. 나는 내 돈은 뭐 5억이 그대로 있는데 집을 산 사람은 10억, 20억이 돼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거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게 됐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포모 랠리.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인공지능 랠리에 혹시나 내가 소외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따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 은행 같은 경우 상반기 때 이 인공지능 랠리를 놓쳤습니다. 지금 그러는 상황에 있어서 뒤로는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될 때 정말 이제 전면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그룹이겠죠. 좀 러시아의 범죄자들을 취업을 시켜가지고 이제 각국의 용병을 보내가지고 좀 하는 그런 이제 용병 기업이었는데 얘네가 지금 현재 무장 반란을 이번에 이제 주말간에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루 만에 종료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 무장 반란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푸틴이 당장 이 무장 반란이 터지고 나자마자 어떤 이제 그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푸틴이 이제 보도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죠. 푸틴이 지금 이제 푸틴의 대통령 전용기를 추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모스크바에서 떠나가지고 푸틴의 이제 그런 그 별장 있는 쪽으로 이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푸틴이 독재자로서 철권 통치를 러시아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이 푸틴의 지배력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당장 이제 이 바그너 그룹이 갑자기 왜 그 반란을 했냐? 당장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당시 때 예상 외 엄청나게 큰 지금 이제
반격에 맞닥뜨렸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군대가 굉장히 괴멸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군수 그런 물자 같은 경우도 제대로 납품이 되질 않다 보니까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도 뭐 총알이나 이런 뭐 보급품들을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제때 도착을 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것들 똑바로 하라고 인제 러시아 군 수뇌부들에게 좀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군 수뇌부 쪽에서 고깝게 봤는지 바그너 그룹 주장으로서는 뭐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다라고 했을 때 바그너가 인제 최전방에 있었겠죠. 러시아가 후방에서 이 바그너 그룹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왜 쐈냐?"라고 하면서 수도로 진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인제 바그너 그룹인데, 현재 지금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까지 1000km를 탱크를 끌고 이제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규군이 저항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푸틴의 러시아의 정규군이 세계 2위의 그런 군사 대국으로서 좀 표방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굉장히 충성도도 떨어지고 푸틴을 지키려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혈 입성으로 모스크바 직전까지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같은 경우 일단 여기서 뭐 합의가 진행이 되고 나서 벨라루스를 향했습니다. 근데 이때 벨라루스를 향할 때 프리고진에게 러시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프리고진이 어떤 뭐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모스크바 내에서 푸틴이 없었기 때문에 푸틴을 바로 이제 이 모스크바를 침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푸틴을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가족을 이제 위협을 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침공은 하지 않고 이제 벨라루스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틴 같은 경우는 배신자를 절대 용서를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리고진을 살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용병 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지금 이제 군대 파벌이 생기게 되면서 내전이 러시아 같은 경우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프리고진 이 바그너 그룹 외에도 다른 이제 반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다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규군 병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푸틴 정권이 종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 같은 경우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유지가 되었었던 이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부터 부재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종착역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고르바초프라고 하던가 옐친 같은 이제 과거 소련이나 러시아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쿠데타 발생 직후에 쿠데타를 막기는 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몰락을 하게 되면서 정권을 전부 다 이제 뺏겼죠. 고르바초프는 이제 뭐 이 쿠데타를 막기는 했지만 곧바로 옐친에게 넘겼었고, 옐친 같은 경우도 쿠데타를 막기는 했지만 바로 이제 실각하게 되면서 푸틴에게 이제 넘겼었었죠. 만약에 이번에 푸틴이 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러시아의 핵 통제권이 불안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려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푸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할 때마다 핵 전쟁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거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핵 통제권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푸틴이 철권 통치로서 러시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푸틴이 실각을 하게 되면서 뭐 러시아 쪽에서 만약에 좀 나라로서 쪼개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핵 통제권이 굉장히 불안이 노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데, 20년 만에 러시아의 최악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현 시점에서 굉장히 우려감이 대대적인 조정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지금 이 프리고진이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쪽으로 이제 벨라루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을 하다가 이걸 이제 머리를 돌려가지고 벨라루스 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쪽을
지금 현재 막고 있었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이후가 바로 이제 크림반도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러시아에게 뺏긴 모든 국토를 수복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 수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동부전선 쪽에서 대반격 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바그너 쪽에서 동부전선을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얘네가 지금 현재 지금 벨라루스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와 지금 바그너가 벨라루스 지역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벨라루스 쪽과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가 굉장히 가깝죠. 이거를 지금 현재 성동격서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대반격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군부대가 전부 다 동부전선 쪽으로 총 집결이 되어 있겠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제 병력을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의도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기서 키이우를 만약에 이 바그너와 벨라루스 쪽에서 침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이제 또 붕괴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바그너 쪽과 러시아 병력들이 막고 있었던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을 러시아와 이번에 이제 현재 바그너가 반란이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스크바 주변에 이 굉장히 용맹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체첸 용병들 수천 명을 모집을 해놨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 국군과 얘네들이 협력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대반격을 막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는 키이우를 공습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향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정치적인 불안 속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잠잠했었던 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 가능성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굉장히 에너지 강국이죠. 뭐 천연가스를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전부 다 이제 다 러시아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름도 뽑아내게 되면서 뭐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3대 곡창 지대 중에 또 하나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엄청난 혼란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예상이 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 현재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러시아 전쟁이 좀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연준 쪽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직전,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직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와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반기 때 금리를 두 번만 추가 인상을 하면은 미국 연준 쪽에서 목표를 한 인플레이션 수치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쪽의 정치적인 불안감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2차 파동 위기로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압박이 심하게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이 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굉장히 좀 과격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 같은 경우도 커졌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상상 그 이상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7%, 9% 라인대까지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러시아 쪽과 전쟁, 그러니까 뭐 지구가 하나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애초에 지금 여전히 이 공급난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된다, 당장 작년 고점을 뚫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 충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될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투자은행 탑3가 모두 다 미국 증시 하반기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금 탑3가 전부 다 작년 말에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상반기의 전망치 같은 경우 완전히 망했죠. 뭐 거의 이때 당시 때 상반기 때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거의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들을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랠리가 나와주게 되면서 폭등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투자은행들이 펼쳐지고 있는 하락 베팅은 거의 비관주의 수준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하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공매도라고 하던가 이 하락 쪽으로 베팅을 심하게 진행을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유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미국의 실물 경기의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랠리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은행들이 분석을 해봤다라고 했을 때 전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랠리가 나와주게 되면서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 준 거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명 포모 현상이다. 내가 이 랠리에 소외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지금 현상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분석을 하고 있겠고 모건 스탠리 쪽의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인공지능 이 포모 랠리에 따른 이 인공지능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이 기업들의 수익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는데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공지능 대표 기업이 엔비디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엔비디아 쪽이 무슨 뭐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엔비디아가 막 PER이 50배, 100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다. 빠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같은 경우도 역전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장기금리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단기는 지금 침체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경기가 침체 전조 현상으로서 이 금리 역전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 50년 동안 미국 쪽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로 심하게 현재 지금 100bp가 넘게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하게 진행이 됐었던 상황에는 반드시 50년 동안의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1분기 GDP 1.1%로 급락을 했고요. 해당 부분은 3개 분기 연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기는 했지만 원래 1분기 때 GDP 전망률이 2% 이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의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미 지금 미국 쪽에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연준이 개입하게 되면서 시장을 부양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높은데 경기가 떨어지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연준이 개입할 수가 없다. 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겠죠. 월가 같은 경우 이 대형 투자은행들 그리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올해 상반기 작년에 저점 갱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뭐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내년이랍시고 올해 상반기 거를 이제 전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2022년에 저점을 이탈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의 메이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초까지 주식 비중을 대대적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좀 이제 액티브하게 가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까지 펼치게 되면서 굉장히 하락 베팅을 심하게 진행이 됐는데 엔비디아가 AI 때문에 상반기 대박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3배 가까이 폭등을 했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인공지능 포모 랠리가 터져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포모 랠리는 개미들만 놓친 게 아니라 이번 타이밍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메이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AI 랠리를 직전에서 다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이때 같은 경우도 이미 연초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이걸 수익 실현을 때리고 하고 있었는데 얘가 그냥 쳐버리게 되면서 3배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공지능 랠리 같은 경우는 개미들만 놓친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놓친 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공매도 규모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공매도 규모가
천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5월 달, 6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인공지능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는 떨어질 거야라고 없는 주식을 미리 팔고 나중에 실제로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되갚는 그런 이제 증시와 반대로 베팅을 하는 시장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조 달러를 넘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미 지금 해당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는 130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대규모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하락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공매도 규모를 최근 들어서 더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테슬라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하나에만 공매도 금액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1위입니다. 애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매도 금액들이 들어와 있고 공매도 금액이 테슬라에서는 현재 지금 260억 달러라. 그래서 올해 지금 주식이 테슬라가 2배 넘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공매도의 잠정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 50% 이상. 이미 지금 테슬라 공매도가 또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 연초 데드캣 바운스 판단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에 AI 포모 랠리는 개미들만 놓친 게 아니라 대규모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연말부터 해서 폭락을 하다가 연초부터 급반등을 했죠. 대충 이 정도 해가지고 대부분의 투자 은행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증시 미국 증시 빠질 거다, 저점 이탈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실제로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구간이 데드캣 바운스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데드캣 바운스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 구간에 있어서 메이저들이 특히나 엔비디아 이런 인공지능 대장주 종목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섣부르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섣부르게 매도를 한 이 투자 은행들이 실제로 그냥 쳐버리게 되다 보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공매도를 지금 현재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투자 은행들이 공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거의 뭐 기우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AI 빠져라, AI 빠져라, 엔비디아 빠져라, 테슬라 빠져라. 이렇게 겉으로 이 AI 거품을 경고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매도 같은 경우도 치고 있겠지만 현재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수혜주들을 이미 저점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사람들이 얘네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거품에 대한 경고라고 하던가 실제 지금 뭐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투자 은행들이 AI 랠리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잡고자 주가를 증시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일련의 작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증시 랠리가 차익 실현 매물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강한 단기적인 조정 임박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미국 증시가 하락의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인공지능 거품에 따라 가지고 공매도가 대규모로 치고는 있었겠지만 실제로 대대적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만큼 폭락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적시에 이 러시아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터져 나왔다. 실제로 이 공매도를 치지 않고 엔비디아나 인공지능 랠리에 따라서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하고 있는 시기에 공매도가 굉장히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투자 은행들이 공매도 규모를 오히려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명분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방이 지금 막혀 있는 채로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락에 대한 명분이 필요할 때 바로 러시아의 정치적 리스크가 딱 터져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음을 유의하면서 진행이 돼야겠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지금 1989년 이후로 미국 증시 상반기에 1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30년 동안 하반기도 10% 상승 마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반도체 제조업 치고는 PER이 굉장히 높아요. 50배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평가랍시고 이 PER을 명분으로써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는 더 이상 칩메이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다양한 AI 개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AI 뭐 빅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하던가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 아니면 AI를 통한 항암 신약 개발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개발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윈도우가 없으면은 컴퓨터를 하기가 곤란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따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칩메이커를 뛰어넘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0년 이상 가는 스마트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IT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현재 CEO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35% 성장을, 어마무시한 폭발적인 성장, 거의 뭐 주가로 본다라 한 400배 폭증을 이제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인공지능 랠리에 따라서 연간 50% 이상 초고성장을 자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인공지능 외에, 반도체 외에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확실하게 경기 침체는 나올 겁니다. 다만 이 인공지능 외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이런 반도체 전방 산업들이 2분기 때 실적을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전통적인 사업들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나 IT 산업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건설 기업이라고 하던가 무슨 세계 최고의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뭐 이런 뭐 세계 최고의 뭐 코카콜라를 파는 이런 소비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사업들이 하반기 경기 침체에 직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IT로 먹고 살기 때문에 AI 쪽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PC와 함께 반도체 전방 산업으로서 이 반도체 회복의 사이클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중요한 지금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반도체나 이런 전기차 같은 미국 경기 침체에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이 집중이 되게 된다. 전 세계의 투자 자금들이 집중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내용들 체크를 하게 되면서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증시 조정에 대한 신호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 그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증시의 조정 이후에 이번 증시 조정이 그냥 수급으로만, 차익 실현으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적시에 러시아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터져 나오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급격한 조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시면서, 그 구간 이후로서 현재 지금 이 AI, 포모 랠리 놓친 그런 이제 투자 은행들, 굉장히 대규모로 인공지능 기업들을 싹 쓸어 담게 되면서 하반기 때 조정 이후로서 다시 한번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최근 30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반기 10% 이상 올랐으면은 하반기에도 10%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세가 10% 이상, 20%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상승 직전의 마지막 눌림목이 굉장히 박앤셀로서 폭락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들 잡아야 되는가, 급등 타이밍 유튜브 시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내용들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또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2차 전지와 전기
전기차 부품주, 해당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또 큰 후보군이 될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렸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은행 어플이라고 하던가 카카오톡 설치를 하는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제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종목들이나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긴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을 체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단기적으로 상한가 그 이상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자마자 우측 상단에 영어로 이제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누르시면 되겠고요. 누르셔가지고 좌측 상단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 요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아이디로 쓰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성함까지만 이제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괜히 주식 이런 거 받았다가 광고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걱정됩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겠다 체크하시고요. 여기 이제 아이디 가입하시고 나서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이 있겠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첨부 파일 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겠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추천주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조선내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틀 3일 만에 40% 가까이 이제 또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었겠죠.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단기 급등주들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들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투데이 게시판 매일 확인하세요. 매일 장전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 포인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내용들 일단은 현 시점에서 아무래도 러시아 소강 상태에 따른 지금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까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사료 관련된 종목들까지 해당 내용들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칠 수가 있는 내용들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특히나 GS 이런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순간 이제 급등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들 뭐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부담 안 되게 투자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간다는 느낌으로 단타 진행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는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 업종들 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